자, 우리 1과목 마지막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넘버링 41번 인문학의 부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인문학이 부활 시기가 바로 빅데이터가 융성했던 시기와 동일하다는 출발점에서 시작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순 세계에서 복잡의 세계로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 컨버전스에서 디버전스로 바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다양화를 통한 변화라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중심이 된 제품 생산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는 거예요. 즉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 서비스가 더 중요시되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와 산업의 논리가 생산에서 시장 창조라는 것은 무형 자산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죠. 물론 41번 파트가 가중치가 낮은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단순하게 1, 2, 3번만 여러분 암기를 하고 이해하셔도 충분한 넘버링 41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2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6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통찰력을 끌어내는 것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그러면 통찰력에 관련된 것과 일반적인 정보와 관련된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게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보라는 것은 단순하게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리포팅이라고 할 수가 있고 현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경고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추출이란 키워드가 바로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통찰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 모델링 시험 설계와 관련된 과거 또는 현재는 차선 행동은 무엇인가 권고와 관련된 단어 또는 최악 최선에 관련된 상황 예측 최적화 시뮬레이션이 바로 통찰과 관련된 핵심 어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정보와 통찰과 관련된 어구를 물어본 구분하는 문제 출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가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 패러다임 다 존재한다 할 수가 있고 43번은 순서를 물어보는 정형화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PC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디지털화되었고 그 시대를 넘어서 여러 가지 IoT 센서들을 통해서 연결의 시대를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많은 연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에이전시 시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3번까지는 해당되는 우리 3장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3장을 주기적 패턴, 가중치 문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정의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데이터 마이닝 또는 통계학의 차이 두 번째 주기적 패턴을 강조드릴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한다면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넘버링 35번, 36번에 해당되는 객관적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부분 우리 시험 문제상 마지막 3장에서 주기적 패턴을 갖고 있다. 가중치 문항을 갖고 있다. 강조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44번은 우리 1과목은 다른 과목, 2과목과 3과목과 달리 시사적인 용어가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44번 넘버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은 우리 해당되는 DB에서 DW 가기 전에 구조화되지 않은 저장소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게 되고 데이터가 사용 준비 상태가 될 때까지 원시 상태로 보관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되는 정수기 제품도 판매를 하고 서비스도 지원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타입 서비타이제이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딥러닝인데요. 우리 파3 데이터 분석에서 분류 모형 인공신경망에서 이와 같은 딥러닝 한 번 더 언급된다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은행 레이어가 2개 이상일 경우 심층 신경망 다른 용어로 딥러닝으로 우리는 용어를 칭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은 마이데이터예요. 해당되는 정의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파트에 등장했던 용어로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개인 기업 또는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특정 동의하에서 한 금융회사가 여러분 최적화시켜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마이데이터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45번 SQL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RDBMS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고 데이터를 삭제, 갱신할 때 쓰는 우리 지리어가 필요하죠. 그걸 우리는 SQL이라고 하게 되고 이 SQL은 세 가지 기능으로 또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정의어입니다. 중요한 건 가운데 이니셜이 중요하고요. definition의 D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되는 스키마 테이블을 정의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유형의 명령어가 중요합니다. create, alter, draw 바로 데이터 정의어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조작어입니다. 가운데 있는 initial M이라는 건 manipulation의 약자 바로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select, insert, delete, update 하게 되는 역할의 명령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데이터 제어입니다. 뭘 제어하나요? 권한을 제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수정 삭제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데이터 제어라고 하게 되고 명령어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6번 ETL이라고 하게 되죠.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 해당되는 데이터를 ETL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DW 저장을 하게 되고 이 ETL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extraction 추출하게 되고 특정 형태로 표준화된 형태로 transformation 변환을 하게 되고 마지막 특정 시스템에 loading 적재하는 거 ETL의 기능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7번 하드up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드up이라는 것은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소스라는 건 무료라는 거고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됐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드up이라는 것은 두 개의 코어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데 즉 두 개의 기술로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HDFS 분산 파일 시스템과 맵 리듀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용량 데이터 특정 슈퍼컴퓨터에 모두 저장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값싼 데이터 수백 대 수천 대 연결을 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쪼개서 블럭으로 쪼개서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맵 리듀스는 뭘까요? 맵 리듀스는 맵과 리듀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고 맵이라는 것은 우리 분산 저장되어 있으니까 저장되는 시점에서 저장되는 곳에서 우리는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만약에 중앙 집권 서버에서 모든 걸 처리하게 되면 분산 처리할 이유가 없죠. 그럼 각각 분산되어 있는 저장소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이게 바로 맵입니다. 그럼 얘를 집계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죠. 그게 바로 리듀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병렬 분석하는 방법, 맵 리듀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우리 1과목 파트 완결되었다 할 수가 있고 거듭 학습하는 방법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문항의 가중치 부분 또는 주기적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1권에 해당되는 이론 파트 한번 빠르게 내용 정리하는 거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강의를 하고 해당되는 출제 포인트, 출제 가중치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우리 2과목 때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